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N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주간의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다행히. 왠지 모르게 좀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연구원님도 혹시 기운 느껴지시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네. 연말로 가면 원래 좀 시장이 뭔가 변수가 조금은 적어지고 약간은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은 부클로징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휴가를 떠난다든지 이러면서 조금 훈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사실 저만 그 좋은 기운이 느껴지나 했었는데 연구원님도 느껴지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기분 좋게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투톱의 반격입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에 또 성공해 줬습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이달에 좀 잘 나와줬는데 산타랠리를 좀 견인할 만한 재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산타랠리에 대해서 기대한다, 좀 훈풍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다 중요한 거는 연말로 기간을 굳이 한정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년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짧게 보더라도 내년 뭐 초, 상반기 요 시기를 보더라도 여전히 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타랠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년에 거의 실적 성장을 이끄는 최고의 주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적 컨센서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14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데이터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추정치를 변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뀐 추정치를 최근 뭐 대부분 3개월 기간을 쓰는데 3개월 동안 발표된 추정치의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이것과는 좀 다른 실질적으로 뭐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컨센서스 데이터들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 좀 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랑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사실 지금 보이는 숫자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이 4분기부터 시작이 되고 26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온전히 반영을 했느냐? 저희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이 언제일 것이냐.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좀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26년 4분기에 실적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가적으로 보면은 한 두 개 분기 앞서서 상반기에 주가의 정점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 있고 한편에서는 좀 더 외사 쪽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27년 이후에 실적 사이클의 정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좀 결론이 나느냐에 대해서 이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4분기 실적 기대감 역시도 아직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점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급상의 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급이라는 게 주식에 대한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좀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상무부가 추진 중인 AI 장려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득과 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업계에 포함되는 것이 뭐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쪽 제재를 걱정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중국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밤에도 이제 좀 엔비디아가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인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좀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 무언가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득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중심의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 공급 파트너로 편입이 된다. 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AI를 연구하기 위한 반도체 칩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 좀 장기적인 수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 규칙을 만드는 쪽에 편입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핵심이 이제 AI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모델,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해서 풀 패키지를 선정을 해서 신뢰 가능한 고객에게 수출을 촉진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패키지형 수출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때에는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패키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 리스크를 원래는 이제 제시를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밖에는 안 됐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은 빠르게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변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규칙을 만드는 쪽에 우리가 편입이 됐다. 이 부분이 좀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 위주로 당분간 조금 더 가게 될까요? 아니면 소부장으로 확장되는 시점은 언제쯤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투톱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톱 위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도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자체가 폭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수혜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투톱이 거의 다 가져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투톱이 아무래도 당연히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편으로 이렇게 투톱이라든지 뭐 마이크론까지 포함을 해서 반도체 업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렇게 수급 상황이 타이트하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이전 사이클과 다르게 공급을 강하게 늘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수혜를 얻어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소부장, 특히나 장비 업체 쪽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증설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장비 쪽에서는 약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수주 모멘텀이라는 부분, 특히 이제 장비는 수주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이 수주 모멘텀이 약간은 좀 딜레이 되는 양상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번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정점을 기록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전에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이전에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반도체 사이클 정점을 고민을 할 때 이런 장비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개인의 변심입니다. 그동안 지수를 방어해주던 개인들이 대량 매도로 돌아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막 그렇게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보면 좀 우려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개인의 매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원래 그 매매를 하는 패턴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개인들, 그러니까 가계의 자금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한 가지 목표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미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약간은 아쉽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원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원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지수가 빠질 때 좀 순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러니까 역추세 매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매매 패턴을 보여왔고 사실 그런 매매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좀 횡보하는 기간이 길고 그렇죠. 한 단계 레벨업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패턴에 좀 익숙해져 있고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매매 패턴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장의 개인 순매도가 큰 의미를 가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악재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고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뭐 이게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 단을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특히나 특정 종목이나 업종으로 한정지어서 매수를 하느냐 좀 폭넓게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미리 좀 평가를 해봤을 때에는 26년도에 있어서 한국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특히나 좀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26년도 상반기 좋게 보더라도 한 1분기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보다는 비미국에 대한 투자가 약간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올해 초에도 올해 1분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레벨이 너무나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비미국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에도 충분히 나올 만한 환경이고 약간은 좀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수급 환경이 내년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어디 갔나 했는데 올해 한국 채권 매수가 지난해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는 걸까요? 글쎄요. 금리 측면에서는 사실 이전까지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기대감을 자극을 했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인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나가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상의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환율 측면에서는 지금은 좀 워낙 좀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간밤에 1,481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이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계절성을 조금은 지나고 나면은 이 펀더멘탈 부분들 뭐 금리 차가 좀 좁혀진다든지 아니면은 경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 격차가 좁혀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하향 안정화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AI와 트럼프입니다. 제가 이 자막을 살짝 봤는데 AI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네요. 내년이 이제 뭐 성큼 다가온 시점에서 고민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매월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략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다음에 이제 1월에 좀 자료를 작성을 할 때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전반을 바라봤을 때 민간에서 자생적인 성장보다는 여전히 정책이 성장을 만들어내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가
누가 뭐래도 트럼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26년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도 낮아져 있고 거기에 공화당 내부적으로 약간의 분열 같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키워드로 이제 AI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잡는데 AI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각하면 편한데 어떤 거냐면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서 가격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수혜를 얻는 업종을 보자라는 측면을 이제 AI플레이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트럼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어포더빌리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민생을 생각하는 확장 재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아마도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AI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플레이션 내년에 고민할 만한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정다욱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